세계 전역의 한인 친구들이 추가로 생기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각자의 어떤 정체성 발달 과정이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이런 걸 비교하는 재미도 있고. 저는 그냥 죽기 살기로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그 한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저도 한인이기 때문에 갖고 있더라고요. 자긍심을 가지고 좀 K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프랑스인들한테 알려야겠다. 실패를 좀 두려워하지 않고 직접 도전하고 시도를 해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식의 도시라는 별명답게 파리 곳곳에는 서로 다른 매력의 다양한 디저트 가게가 숨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프랑스 또 신선한 산딸기를 이용한 저희가 타르트를 또 함께 시식을 할 거고요. 파티시에 이소라 씨는 파리를 찾는 우리나라 여행객을 대상으로 미식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 분들한테는 이제 프랑스의 또 좋은 문화, 식문화를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미식 투어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프랑스 분들한테는 또 한국의 좋은 식재료 통해서 또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을 즐기느라 디저트의 본고장 파리에서 미식의 즐거움을 놓치는 여행객들이 안타까워 시작한 일입니다. 파리 생활 10년차 파티시에의 전문적인 설명까지 곁들여져 여행객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검색해서 유명한 디저트를 맛보는 게 아니라 한국 파티시에 분께서 진짜로 프랑스인들이 먹는 디저트를 설명해주고 또 그걸 맛본다는 게 제일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 맛있는 케이크를 사 먹던 소라 씨. 한국의 조리사관 학교에 들어가 제과 제빵 기술을 배우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마카롱과 카넬리, 밀푀유 등 디저트에 대해 알면 알수록 디저트의 본고장인 프랑스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소라 씨는 현지에서 직접 디저트를 맛보고 싶어 1년 살기를 계획하고 프랑스 파리를 찾았는데요. 프랑스어를 배우고 제과 제빵 학교에 다니며 이곳에서 지낼수록 점점 하고 싶은 것이 많아져 어느덧 파리 생활 10년째입니다. 제가 여기가 타지이고 한국인으로서 이제 여기서 이방인으로 살다 보니까 인프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처럼 뭐 바로 되는 것도 아니었고 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근데 기다려도 뭔가 이게 확실한 이렇게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또 기다린 만큼 또 이제 좋은 기회, 또 좋은 때에 좋은 이제 스승님들 만나서 그래서 또 좋은 기술을 익힐 수 있었어요. 아무 연고 없는 곳에서 파티시에로 자리 잡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소라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드디어 소라 씨만의 디저트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배운 제과 기술에 한국 고유의 식재료가 합쳐진 것이 소라 씨가 만드는 디저트의 특징. 익숙하면서도 이색적인 매력에 현지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Alors, tout à fait. C'était pas bon, c'était très bon. Pourquoi? Parce que c'était très léger, pas trop sucré. 프랑스인들도 제 주변 지인들한테 이렇게 건네주고 선물을 해주고 전부 다 이런 거부감 없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게 맛있게 먹고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고소함을 더한 참깨 브라우니와 레몬과 다른 풍미를 담은 유자 케이크, 쑥 인절미 롤케이크가 소라 씨의 대표 디저트. 귀한 한국 식재료가 듬뿍 담기는데요. 한국 식재료의 이미지를 대표한다는 책임감으로 모든 식재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쑥이라는 거를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먹어보고 처음 그래도 드셔보시는 거지만 이제 향이 좀 독특하지만 굉장히 새롭고 또 매력적인 향이어서 좀 이걸로 또 많이 알려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미식의 본고장 프랑스의 디저트에 빠져 아예 파리에 정착하게 된 소라 씨. 이제는 디저트가 주는 특별한 즐거움에 한국의 맛까지 더해 더 많은 이들에게 K푸드의 다양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핀테크 스타트업이 고객 기업을 초청해 보유 기술을 설명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설명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은 스마트폰으로 직접 시연하며 안내합니다. 이 스타트업에서 운영 총괄을 맡은 사람은 한인 이재명 씨입니다. 브라질에서 이제 금융 인프라 쪽에서 뭐 은행, 신용 회사, 또 스타트업, 핀테크, 뭐 대출 회사, 뭐 여러 개 다양한 뭐 재정 관리 앱, 뭐 이런 회사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30개 고객사가 있고 이제 매출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계속 그 새로운 신규 고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재명 씨는 2018년 창업부터 함께한 창립 멤버이자 지금까지 사업을 키워온 자타공인 회사의 핵심 인물인데요. Parceiro de negócio muito rápido, muito perspicaz, conhece bastante do negócio, é founder bastante envolvido na empresa, sempre atende a gente de uma forma muito rápida, muito cortês, uma pessoa muito agradável de lidar no dia a dia, é bom colega. 브라질의 명문으로 꼽히는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다국적 기업에서 마케팅을 하며 탄탄한 경력을 쌓아온 이재명 씨. 하지만 스타트업의 세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익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수익 모델이 안 나왔고 수익이 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기로에 쓴 거죠. 이게 회사가 이대로 간다면 분명히 이제 문을 닫을 게 뻔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때가 이제 가장 어려웠고 그 상황에서 이제 팬데믹이 왔거든요. 팬데믹 때는 제일 어려웠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까지 오자 회사를 창립한 재명 씨와 대표는 어렵고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사업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한 건데요. 사업을 소비자 상대 판매에서 기업 간 거래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마케팅과 영업, 고객 관리와 운영까지 15명이 하던 일을 단 둘이서 해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30여 개 고객사를 중심으로 탄탄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죠. Muita demanda de marketing, ele começou a mexer com produto, depois começou a mexer com dados, depois começou a mexer com vendas, suporte do cliente, agora voltou para dados e agora está com operação como todo. Então você pode ver que ele foi passando por várias etapas de construção aqui da empresa. Ele é muito aberto com as dúvidas que eu tenho, me ensina o que eu não sei também, dá indicação de alguma coisa para aprender, então tem sido bem produtivo. 브라질은 세계은행 그룹이 꼽는 사업하기 좋은 국가 순위에서 100위권 밖에 있는 나라. 복잡한 행정 구조와 느린 업무 처리 속도 탓에 사업을 일구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재명 씨는 그 안에서도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브라질의 사업 환경과 현지인의 특징에 대해 꾸준히 통찰해온 덕분입니다. 브라질 특징을 얘기를 하면 또 인터넷 접속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다. 어렵지만
문제들이 많고 문제들을 해결하면 중남미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브라질 포함해서 중남미를 많이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에서 태어난 재명 씨는 6살 때 가족과 함께 파라과이로 이민한 뒤 10살이 되던 해 브라질로 두 번째 이민을 왔는데요. 말과 문화, 환경이 다른 곳에서 힘든 날도 많았지만 이민 생활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어린 재명 씨는 더 바빠져야 했습니다. 브라질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현지 역사를 깊게 공부하고 언어를 빨리 터득하기 위해 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 경험도 일찍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환경에 잘 이제 적응을 못하는 그런 케이스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찍이 뭐랄까 이제 뭐 제 길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통역이나 번역일 이런 것도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을 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구 2억 명의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 재명 씨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브라질이 스타트업에 도전하기 더없이 좋은 기회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알기에 자신처럼 창업을 꿈꾸는 차세대 한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생산 연령이 많죠. 앞으로도 10년, 20년 뒤에도 생산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브라질 시장이 메리트가 있다는 거고 스타트업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조언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작은 리스크부터 테이킹하면서 시작을 하는 게 오히려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데 그런 좋은 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봉쇄 기간을 보낸 도시 멜버른. 한인 동포 송혜나 씨는 직장과 모임에서 각각 만난 동료 2명과 매주 전화로 이야기 나누며 답답한 시간을 버텨왔는데요. 그렇게 나눈 이야기 속엔 호주 여성 이민자로서의 고충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There are women like us all over the world who are interested in having deep and meaningful and authentic conversations about life, about family, about Australia, because we live in Australia, we are resident here, about being multicultural, being immigrants, being minorities. We want to again, for someone like me who is biracial and mixed culture and mixed race, I didn't find a way of belonging or didn't really necessarily feel like I belonged that much, particularly when I was growing up. So something like this, where I'm able to have conversations around race and identity and who I am, and have this opportunity to talk about it, really says that, sure, there are other people like me out there, like us out there. 봉쇄 기간이 끝나자 이들은 셋이서만 나눠온 호주 생활 이야기를 팟캐스트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 팟캐스트는 호주 공영방송인 SBS 라디오를 통해서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주민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공통으로 경험한 것들을 나누며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끈끈한 연대를 나누기 위한 겁니다. 긴 세월 이민자 또 소수 민족의 여성으로 살다 보면 이제 영어권이나 이제 타국에 살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차별과 소속감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미묘하고 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거든요. 제가 20대 여성으로 겪은 거를 지금 20대인 다문화 여성들이 호주에서 겪을 때 좀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10살 때 뉴질랜드로 이민 간 송혜나 씨.
이후 멜버른에서 대학 생활을 하게 되면서 호주로 이주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대학 시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연방의원 면담에 참석하는 등 여성 인권 운동에도 함께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할머니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활동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 멜소연하고 이제 같이 다음 세대가 기억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활동을 같이 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과거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살 수 있으려면 역사를 기억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 빅토리아주 정부에서 다문화 정책과 경제 정책을 담당하고 주 총독 사무실 보좌관, 경제부 차관 보좌관 등을 역임하며 주류 사회에서도 활동을 이어나갔는데요. 주정부 공무원으로 일한 시간은 다문화 나라 호주에서 이민자로 산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됐습니다. 다문화 정책 일을 하면서 물론 이민자인 저희들도 힘들지만 난민으로 이 나라에 온 분들의 힘드신 그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배우게 된 것 같고, 그때 아마 이민자로 온 저희랑 처음부터 이 땅에 있던 그 애버리지널 호주 분들이랑의 관계에 대해서 처음 생각해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처럼 열심히 달려왔던 애나 씨에게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아시아계 여성으로 경력을 쌓아가면서 인생 조언을 해줄 길잡이를 찾기 어려웠다는 것. 애나 씨 자신이 차세대 한인 동포를 위한 롤모델이 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10대, 20대 이제 한인 2세 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탤런트가 많은 분들이고 점점 이제 진정한 차세대 리더십이 부각될 수 있는 한인 사회가 호주에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애나 씨는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접고 시민단체에서 환경운동가로 일하고 있는데요. 몇 해 전 큰 산불을 겪으며 기후 변화를 실감한 뒤 바로 행동하고 실천할 방법을 찾아 나선 겁니다. 새로운 분야에 계속 도전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는 애나 씨. 이를 통해 무엇보다 아시아계 젊은 여성들, 호주의 수많은 이주민과 끈끈한 연대를 쌓고 든든한 롤모델로 활약하는 꿈을 향해 꿋꿋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한상대회가 11월 1일부터 사흘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묵념으로 시작한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40개국 동포들과 국내 기업인 2천여 명이 참석해 경제인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펼쳤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차 세계 한상대회에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해외 우수 차세대 경제인을 국가 인재로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를 처음 진행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설명회에서 정부 주요 직위에 우수 인재를 임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인물 정보 시스템을 안내하고 정부의 국제 인재 활용 사례 등을 소개했습니다.